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김승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 스마트 기자재의 현재와 미래로서 조금 거창한 주제를 잡긴 했는데 좀 기자재 업체의 관점에서 이 현재 어떤 조선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기술 개발 방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먼저 저희 연구원의 소개와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다목적 대상 신청 선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자재 업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조선 해양에 대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마트 기자재에 대한 정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마트 기자재 기술 트렌드 그리고 마지막 결론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01년 12월 18일에 설립되었고 설립 근거로는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조선해양 기자재 및 관련 부품 산업의 기술 개발 및 취업 인증 등의 종합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총 11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제, 군산, 목포, 제주, 양산, 울산에 총 6개 사이트가 있고 부산 지역에 미음, 녹산, 용도에 5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업무로는 연구개발과 시험 인증 두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시뮬레이션에서 엔지니어링, 국제 편전화 개발, 국제 협력 사업 추진, 해양 수산 기자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험 인증으로는 조선해양 기자재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 인증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 인증 분야로서는 저희 연구는 플러스 시험 인증 기관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국내외 성급이나 UN 국방 기술 분질권 등그 제3자 지정 시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다목적 대상 실증 선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대상 실증 선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자재 기업에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저희 연구원 같은 데서 국상 형식 시험을 통해서 시험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급에서 인증서를 받게 돼서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해운사나 조선소에서는 매우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트랙 레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 판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시장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고 좀 시장 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다목적 대상 실증 선박이라는 선박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 다목적 대상 실증 선박에 대한 간단한 재원입니다. 전장은 132m, 17K 볼크 캐리어입니다. 전장은 132m이고 수선반장 129m, 폭 23m, 깊이는 13.5m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은 만의 UX 35 MEGI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스펙 MCR은 3.15MW이고 HR은 2.835MW의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로는 여기 모터가 있는데 600kW, 690kW 발전기 3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당구체산 실증 선박은 작년 5월에 스케일 커팅을 진행을 하고 9월에 킬레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진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당구체산 실증 선박은 선박에 실증되는 기자재들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기자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이라든지 기자재 흘러 들어가는 전류 그리고 선박에 대한 문학 정보 등을 저희 국상에 있는 모니터링 센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상 모니터링 센터에서
서버에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고 각 기자재 업체들에게 각각 계정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은 계정을 가지고 접속을 해서 자신들의 그 기자재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자재 기업들이 향후 어떤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정보를 계속 누적하고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기자재 업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조선해양 시장 흐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기사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 그 수주 잔량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클락슨의 한중일 수주 잔량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통 기사나 이런 곳에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 편에 CGT 기준으로 보통 그 기사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조선소유 같은 경우는 그거와 같이 선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척수 기준보다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척수 기준이고 오른쪽이 CGT 기준입니다. 그래서 척수 기준보다는 CGT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은 긍정적인 시장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CGT로 봤을 때 60%이고 한국은 24%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그 척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 지금 23년 기준 13%이고 일본은 12%로 거의 일본과 대동소이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재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기자재는 사실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한 척의 기자재가 한 개가 납품이 되다 보니까 사실 CGT 기준보다는 척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에서 나온 그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파란색 그래프가 현재 선박에 대한 수출 데이터입니다. 바닥에 지금 엄청 낮게 깔려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 국내 기자재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이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10년의 데이터가 평균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실 기자재 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특히나 기자재 기업들은 그 100명 미만의 영사형 기업들이 거의 98% 이상이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자재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선박의 수출 전량의 그 척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자재 기업들에게는 매우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장표에서는 스마트 기자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기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스마트 선박에 대한 정의를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에서 제시한 스마트 선박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를 스마트 선박에 대한 스마트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선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선주라든지 관리자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운항 선박을 위해서 같은 데이터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에서 발표한 스마트 선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기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베이스드식, 두 번째는 커넥티드식, 세 번째는 오그먼티드식,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율운항 오토머스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기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중 오토노머스식으로 결론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모든 네 가지 기술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자율운항 선박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컴퓨터 베이스드식이라든지 커넥티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스마트 선박에 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베이스드 선박에 대한 어떤 세부 기술은 또 기부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H라고 해서 선체 구조, 그다음 선박의 안전성에 대해서 스마트 H, 그리고 모션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스마트 M,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스마트 N, 그리고 효율 시스템에 대해서는 스마트 END 이런 식으로 기술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기술 현황을 보게 되면 살짝 해외에서 바라보는 스마트 시가는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바라보는 방향이 자유분한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K조선 승용차 로드맵과 2023년에 발표했던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스마트 선박이라는 말은 없고 사실 스마트 자유분한 선박이라고 하는데 포커스 자체가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자재 기업들에게는 파이핑이라든지 펌프, 배관 이런 의장에 관련된 기자재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스마트 기술 개발이 많이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우려심이 제 개인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스마트 기자재에 대한 정의를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스마트 선박의 운영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기자재로 좀 러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기자재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가트너 스마트 코어라는 10대 전략 기술을 이쪽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조선해양 스마트 기술로 변환을 해서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람 중심, 위치에 대한 독립성, 탄력적인 전달, 융합 기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를 각각의 조선해양 스마트 기술로 분류하여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기술 이런 식으로 크게 10가지의 기술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렇게 스마트 기술을 분류했고 그다음에 그 기자재들에게 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는 유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유럽 기자재 분류표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자재 분류표는 조선소 중심의 기자재 분류표다 보니까 사실 통계를 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기자재 기업들이 현재 내수 시장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분류된 기자재 분류표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유럽 기자재 분류표를 좀 활용을 해서 해외 시장을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해당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19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80개, 각 카테고리마다 80개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장표는 X축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럽 기자재 분류표를 두었고 Y축으로는 스마트 기술들을 주어가지고 크게 각 기자재별로 어떤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을지 매핑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매핑 차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스마트 기자재 기술 고도화 기획 사업으로 그 자료를 예전 산업부 기획 사업으로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시면 기획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 기자재 좀 기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스마트 기자재에 대한 기술은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모든 기술들의 관점들이 다 친환경을 위한 기술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회의에서도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 기자재들도 이러한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 쪽으로 발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이드에서 스마트 기술 관련해서 크게 4가지 기술을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로봇공학, 센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4가지 기술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조선 산업은 이미 IoT 기술이 다 발달이 돼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디자인이라든지 머터리얼 그리고 선박에 대한 컨디션 메인터넌스, 컨디션 모니터링 그리고 해상 정보 그리고 선박에 대한 사고, 화물, 커뮤니케이션, 유지 보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지금 선주나 운영사들은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란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융합을 하여 선박의 운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기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로보틱스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실 로보틱스 기술 하면 크게 이렇게 5가지 기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봇은 스스로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유연한 반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선박의 어떤 수리나 유지보수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센서 기술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IoT 기술 발전으로 선박에는 이미 다양한 센서들이 디지털화되어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에서 말하는 센서의 기술은 어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선박의 센서가 아닌 저전력 소모를 받고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그 기존 선박의 선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센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선박들은 위성통신을 일사서로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 전부터 전개도 위성이 많이 지금 그 스타링크나 이런 해외 회사들을 통해서 많이 전개도 위성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 전개도 위성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무선으로 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재 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스마트 기자재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퐁스버그사입니다. 퐁스버그사 같은 경우는 이미 베셀 인사이트라고 해서 선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다 국사에 전송을 하고 그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9월 14일 날 스마트 실기라는 회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습니다.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이쪽 슬라이드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것 같이 어떤 선박에 대한 성능 그리고 기계 상태, 예측, 진단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기자재 회사로는 알파라바 회사가 있습니다. 알파라바 회사는 원심 분립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의장 제품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알파라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쪽 오른쪽에 보이시는 동그란 센서들을 자사가 납품하는 펌프에다가 부착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런 그 진동 데이터들을 무선으로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전속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펌프에 센서가 진동 센서가 부착이 되고 이를 블루투스로 통해서 중간 단말기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는 셀룰레이터 4G라든지 아니면 위성이나 무선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하게 ABB사도 이러한 스마트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ABB사에서 납품하고 있는 펌프라든지 모터, 그다음 보조단 모터, 발전기에 그 옆쪽에다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ABB 어빌리티 스마트 센서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센서를 부착을 하게 되면 그 모터나 펌프에서 발생되는 진동이나 전류들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모니터링하게 된 것을 오른쪽에 보이시는 웹페이지에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해서 이 펌프나 모터에 대해서 고장 진단이라든지 언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자재 업체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희 연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문자 해상 실증 선박에 좀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좀 전송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기자재 어떤 기술 개발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내 지금 조선 3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 조선 3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술들은 아까 앞서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번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희 연구원 다목재단 신청 선박에는 이제 SMS에 탑재를 해서 기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장이 되는데 정부까지 현재 스마트 기자재 관련돼서 정부까지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NTIS 자료를 조사를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스마트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이 좀 많이 미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기자재 업체들도 많은 연구 개발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대표적으로 파나시아가 판 MSCS라는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웹상으로 화면에 접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결론 장표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데 유럽 조선의 산업 구조와 국내 조선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국내 조선소 산업 구조입니다. 사실 국내에는 엄청 튼튼하고 든든한 대형 조선소 B3가 있기 때문에 이 B3가 해운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사실 국내 기자재 기업들은 조선소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단순하게 납품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 중견기업 업체도 조선소가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서 납품을 하고 있고 부품 업체도 이와 관련 없이 그냥 조선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럽 기자재 업체들은 어떤 앞서 봤던 알파라마사라든지 풍수버거라든지 그런 중견 대형급 기자재 업체들이 형사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직접 반영을 하고 부품 업체에 대한 부품을 받아서 조선소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수직적 피라미드형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자재 업체들은 대수 시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마다 이런 흐름들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런 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이 스마트 기자재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운항 선박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서 설명드렸던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로보틱스, 센서, 커뮤니케이션 부분의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기자재 리스트를 베이스로 해서 스마트 기자재 기술로 두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1분 한 30초 남았는데 시장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유정인 얘기를 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편하게 해주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실증 선박이 있잖아요. 제가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저게 앞으로 어디에 정박을 해두는 거예요? 이제 사실 정박을 해두면 실증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저희 연구는 지금 운항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실제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운항이 되도록 만들어놓은. 아, 그럼 집에 실제로 화물을 실으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선박은 지금 포항동해를 계속 화물을 실어서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할 예정이고 그리고 실제 좀 그 해운사랑 협의를 봐가지고 기자재 업체들이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빼는. 그럼 포항동해 같은 경우는 스케이스가 있었나요? 포항에? 예, 맞습니다. 아, 그럼 그게 포항에 있는 그 일신경 회사이잖아요. 그 해운사는 외부로 만나면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접촉을 누가 하게 됩니까? 저희 연구원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한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선동 팀장님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